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2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그렇죠. 이름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회전에서 생기는 우리의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회전체라고 하는 거는 회전을 한 건데 그냥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대해서 회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떤 축이 있어요. 우리 축을 기준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색종이를 붙입니다. 파란색 색종이를 붙였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당연히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그쵸? 문제에서도 풀어봤었는데 원기둥 모양이 나옵니다. 원기둥. 그래서 우리는 회전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어떤 직선을 중심으로 평면 도형을 돌렸을 때 회전했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이제 회전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직선에다가 어떤 모양을 붙여서 생기는 입체 도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몇 가지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번에 선생님이 삼각형을 붙였습니다. 직각삼각형을 붙였어요. 또 그리고 얘는 원을 붙였어요. 어떤 모양이 될까요? 회전을 한다면 삼각형을 붙여서 만든 회전체는 당연히 얘는 그렇죠. 원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원뿔. 그 다음에 반원은 그렇죠. 얘는 구가 되는 거죠. 구가. 회전을 했으니까. 이거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면 우리가 다면체 할 때 각뿔대라는 거를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각뿔대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각뿔이 있는데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두 도형 중에서 아랫부분을 우리가 각뿔대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사각뿔이 있어요. 사각뿔이 있는데 뭐야? 밑면과 평행인 평면을 잘랐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 이런 우리가 각뿔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윗면 아랫면을 다 우리가 밑면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각뿔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똑같이 원뿔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원뿔대가 있겠죠. 원뿔대. 원뿔대는 뭐겠어요? 원뿔을 밑면을 평행하게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랐을 때 생기는 우리가 도형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뿔대는 우리 전개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뿔대는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 전에 각뿔대를 원뿔을 전개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채꼴 모양이고 하나는 이렇게 밑면이 붙어 있겠죠. 우리 많이 했었죠. 그런데 원뿔대는 이 밑부분이니까 잘려진 윗부분을 제외한 아랫부분에 되게 모양이 되겠고 당연히 위에는 어떤 게 하나 생겨요. 당연히 밑면이 하나 더 생기죠. 윗면이 두 개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의
정궤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뿔대 문제에서 원뿔대 건널비를 구하라 했던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부채꼴에서 잘려진 부분의 부채꼴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원뿔대의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쵸? 네, 그렇죠? 그 다음 이번에는 회전체를 우리가 평면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우리 평면으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원기둥 있습니다. 원기둥 그리고 원뿔. 선생님이 자를 건데 먼저 첫 번째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거예요.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죠. 원이 나옵니다. 원. 여기서도 원이 나옵니다. 만약에 9라고 한다면 9도 회전축에 이런 회전축에 수직인 거예요.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9가 나옵니다. 그래서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모두 다 9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회전축에 수직이 아니고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포함하는 평면으로 회전축 이렇게 쓰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얘는 그렇죠.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고 얘는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잠깐 아주 조금 틀어서 회전축을 포함하게 자르면 이때는 이때도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얘도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파란색의 모양과 이 보라색의 도형은 어떤 모양이에요? 모양이 어때요? 같죠? 우리가 딱 포개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합동이 되는 거예요. 합동. 각 도형들은 합동이 되기 때문에 합동이 되는데 그냥 합동이 아니라 이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모양이 아주 똑같아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포개지는 도형을 우리가 선대칭 도형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전체에서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평면은 원이 되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는 그 모양들이 다 합동이 되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다 선대칭 도형이라고 부른다 라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기둥 있는데 이번에는 회전축에 수직이 아닌 평면을 잘랐어요. 수직이 아닌 평면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축의 평면이 아닌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이거 원일까요? 원의 모양인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윗부분이 눌려진 모양이 되겠죠. 약간 원이 약간 눌러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수직인 평면과 잘랐을 때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만 그 단면은 원이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평면 도형을
회전시켜 만든 입체 도형을 말하는데 당연히 얘는 원기둥, 얘는 원뿔, 얘는 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읽어보면 직선을 축으로 하여 평면 도형을 이레전시켜서 생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라고 한다. 원뿔대라는 것도 배웠는데 원뿔대는 각뿔대처럼 원뿔의 밑면의 평행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입체 도형에서 원뿔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한다. 그리고 원뿔대를 전개도로 그렸을 때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준 모양이라는 거 얘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문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전체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회전체를 그리면 얘는 뭐 어떤 게 되겠어요? 1번은 위의 부분이 더 큰 원이고 아래 부분이 좀 더 작은 원인 이런 원이 되겠죠. 얘는 원뿔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우리 문제도 한번 풀었었죠. 로켓 모양. 얘는 윗부분은 이제 구가 되겠죠. 구. 아랫부분은 원뿔. 아이스크림 모양. 2번. 얘는 회전축을 해라. 회전축을 해라. 회전축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그 단면을 생각했을 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생각했을 때 선대칭 도형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가운데를 지나는 축을 그려주면 되겠죠. 방금 했던 내용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의 경계는 원이 됐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단면은 모두 다 합동이었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선대칭 도형으로 부른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 한번 볼까요? 회전체의 성질.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다 원이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라서 생긴 단면은 모두 다 합동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다. 원이고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 3번 구를 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이름을 말하고 그 단면의 넓이가 가장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구가 있는데 어떤 평면으로 자른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잘라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 당연히 회전축의 수직인 걸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런 원이 나오겠고 회전축을 포함해서 잘랐다면 그림 좀 더럽긴 한데 이런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를 자르면 다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원이 나오는 거예요.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구에서는 이제 회전축의 수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원을 가장 크게 그리면 큰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떻게?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라야 되겠죠. 그럼 큰 원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원. 가로로도 자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구에 대한 회전축은 305단 방향이 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르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은다면
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가장 큰 원이 나오겠죠. 이 원뿔대는 어떤 도형을 회전시켰을까? 당연히 어떤 도형? 바로 그려주면 되겠죠. 사다리꼴 모양, 사다리꼴에 평면등을 붙였다고 한다면 원뿔대가 나오겠습니다. 그쵸?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이 평면 도형을 이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도형을 우리가 회전체 원뿔을 그 밑면의 평행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 중 원뿔이 아닌 입체 도형을 우리가 원뿔대라고 한다.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회전체인 거는 당연히 회전축이 있으면 되겠지요. 사각기둥 아니죠? 정팔면체 아니죠? 9 맞죠? 오각뿔대. 그리고 밑면이 항상 원이 나와야 되니까 아니고, 육각뿔이 아니고 원뿔대 맞겠죠.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3번. 얘는 뭐예요? 그림을 그릴 때 윗부분도 뭐가 되는 거야? 원뿔 모양이 되는 거고, 아래도 뭐야? 삼각형이니까 아래도 이런 원뿔을 두 개 붙여놓은 모양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후다닥 1, 2, 3번을 풀었습니다. 이거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회전체를 다음과 같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그리세요.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어디를 자르든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을 자르면 뭐가? 9.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을 잘랐을 때 어떤 모양이 되겠느냐? 가장 간단한 모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우리가 보이는 이 모양을 한번 잘라보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을 잘랐다고 한다면 짠짠짠짠짠 무슨 모양?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육각형. 그쵸, 육각형. 이런 육각형 되는 거죠? 육각형 되는 거죠. 5번. 오른쪽 평면 도형을 이회전시켜서 원뿔대를 만들려고 한다. 어느 변을 회전축으로 돌려야 되겠는가? 원뿔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원뿔에서 밑면의 평면을 자른 거니까 위에는 크게 아래는 적게 해서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원뿔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게 하려면 어디를 그려야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BC를 기준으로 돌렸으면 어떤 모양이에요? BC를 기준으로 돌렸으면 얘는 뭐예요?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로켓가 누워있는 모양이 되겠죠. BC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 다음 DC를 기준으로 돌렸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는 좀 복잡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기면 삼각형 두 개니까 하나는 밑에 부분은 원뿔이 되는 거고 윗부분은 뭐야? 이런 뿔이 있는 그리기 좀 애매한데요. 그쵸? 좀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선생님 잘못 그렸다. 얘는 DC를 기준으로 돌리면 밑에는 원뿔인데 위에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약간 가운데가 파진? 가운데가 파진 이런 회전체가 될 거예요.
있는데 가운데가 원뿔 모양으로 파져 있는 모양. 이건 좀 복잡한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AD를 기준으로 돌렸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AD를 기준으로 돌렸으면 당연히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약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생각해 보면은 약간 단면은 이렇게 생긴 회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AB를 돌려야지만 우리가 나오겠죠. 원뿔대를 당연히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AB를 기준으로 해서 돌렸을 때만. 음. 6번 문제 풀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단면이 넓이 같았다. 일단 단면은 뭡니까? 단면은 이런 원이 되겠죠. 원. 밑면과 똑같은 원이 되겠죠. 원기둥이니까. 그러면 일단 수직으로 생겼을 때 생긴 그 모양은 원이었어. 이제 반지름이 10인원. 반지름이 10인원. 그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100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 도형은 어떤 모양? 직사각형 모양. 포함해서 자른 원은 직사각형. 그리고 그럼 밑면의 길이는 당연히 20이 되는 거죠. 20. 반지름이 10이니까 높이를 우리가 모르죠. x라 놓는다면 넓이는 20 곱하기 x니까 20x.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주면 되겠죠. 100파이는 20x다. 그러면 x는 양변을 20으로 나눠주니까 x는 5파이다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회전체에 대해서 개념과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주의할 내용은 원뿔대에서 옆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